급한 부탁에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연주해 주신 김경미 씨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고하셨어요. 이제 하셔도 됩니다. 요거 짐 좀 저기 밖으로. 이쪽 앞에 자리가 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앞으로 앉으실 분들은 좀 앉아주시고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이 행사 준비를 다 마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우리 부교수님께서 심우성 선생님 묘지에 꼭 이거 시작하기 전에 다녀오셔야 된다고 해서 거기 갔다가 오다 보니까는 제가 뭘 준비했는지 머릿속으로 지금 백지가 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K 기악과 실크로드, 그동안 흔히들 이제 백제 기악이라고 그렇게 불려왔는데 왜 갑자기 이제 K 기악을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이번 책자에서 기악의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설계해내야 될지 그 이야기를 그 중에
공주대학교 정명예 교수님, 전 교수님, 그리고 지금 지식국간체 소장님이라고 말씀드려야죠. 구중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요. 우선은 제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소개할 분이 한 분 있어서 얘기하는 그 그림, 정영진 화백이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미마지 일을 보여주는 와서 인사도 하시고 소감을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 한국 유학 작가입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수없이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구중혜 교수님한테 미마지 그림에 대한 그 선택을 받은 것은 2, 3년 전이었어요. 그때 상황은 제 개인적으로 작업실이 사진집이 불이 나가지고 연필 한 자루, 붓 한 자루 없을 때였는데 참 난감한 상황 속에서 저기 미마지 이거에 관련한 그림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만 저 역시 백제인이고 피로부터 배에 있는 그 지역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1500년 전의 그 상상을 현실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2010년 대백제 전 때에도 제가 민간이 파괴돼서 세 종류의 그 디자인을 현실에 맞게끔 제작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그 생각을 기억하고 제 상상의 나를 해봤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내 개인적인 그 화가로서의 어떤 상상력이었고 구체적인 것은 구중혜 교수님의 고증을 3차례에 걸쳐가지고 참고로 해서 저로서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 미마지 모습을 한껏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료가 나오고 또 그렇다면 완벽한 그것이 재구성이 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제 소신껏 노력했고 그리고 모든 것은 그 구중혜 교수님의 뒤에서 배려해 주신 그런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훌륭한 그리고 한국 그 문화사에 역작을 내신 구중혜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껍데기에 제 그림을 올려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보세요. 이게 후선무라고 하는 겁니다. 백제 때 수나라 양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수나라에서 춤을 췄던 것이 우리 후선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철이가 날리잖아요. 철이 날리는 설명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매화꽃입니다. 매화꽃 꽃인데 이것이 일본에 가서 붙은 거예요. 이게 중국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가면을 쓴다고 돼 있어요. 도깨비 가면. 이게 미마지의 이게 한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여튼 어찌 됐거나 미마디라는 건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예인이라는 말이고요. 예인.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말로는 건달바가 건달이라고 이제 붙여서 건달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한량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달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서양말로 하면 집시입니다. 집시. 저기 없는 예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드리면서 좀 여러분께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밥을 하고 나면 뜸을 들여야 밥이 맛있는 건데 이걸 뜸을 들이지 못하고 그냥 책을 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신관장님께 죄송스러운 건 여기를 보시면요 10월 17일로 돼 있어요. 인쇄일이 11월 달이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계속해서 원고를 고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그리고 그냥 저도 이제 많이 혼란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다른 얘기는 뭐 다 그렇고요. 우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그림으로 한번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아까 조마들이 그린 그림이고요. 그다음 그런 말 또 있는데. 왜? 이게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우리가 기약하면 일본 것만 생각하거든요. 일본 거. 탈바가지 쓰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은 뭐냐면 비천기약이라고요. 하늘을 중국 가면 본황 벽화하고 이런 저기를 낙양에 가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악기를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천기약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를 통해서 의례를 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변기약이라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데 우선 여러분하고 너무 그 탈바가지 쓰고 하는 기약만 인상에 있어서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이걸 드렸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게 저게 공우입니다. 공우인데 공우를 우선 악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악사 한 명에다 악기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악사가 없는 악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천고자명 하늘의 북은 천고 하늘천 북고 북은 자명 스스로 울린다. 치지도 않았는데 울려요. 맨 첫 번에는 물소리 바람소리까지 넣었는데 나중에 9대에 오면은 이건데 이게 언제 그러냐면 3세기 4세기 3세기 이때쯤 되면 이런 천고자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배소잖아요. 배소고 이제 저런 악기들 이렇게 돌리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이게 비천인데 악기를 연주하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코 일본 시각에 넘어가서 중국 거 인도 시각을 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자, 이거예요. 이거 재미난, 우리가 악사 한 분이면 악기 한 분이 악기를 하나 드는 건데 이거라고 보세요. 지금 손을 2개를 대가지고 비파를 치시죠. 이 양반 비파를 치죠. 그 다음에 저쪽에 위에 보면은 저게 뭐냐면은 자바라고 할까? 이렇게 저 불교에서 하는 범계에서 하는 이렇게 부서 울리는 거. 자바. 근데 저기서는 정고라고 돼 있어요, 이름은. 그래서 거기 손이 둘 갖고 둘이 치고, 그 다음 한 손은 저게 뭐냐면은, 가로 부는 필인데, 저걸 횡적이라고 합니다. 횡적. 앞으로 이 기약은 횡적이
핵심이에요. 가로분. 그 다음에 가로분은 세로 부는 놈 있잖아요. 그걸 필률이라고 하잖아요. 예, 필률과 행정은 같이 가는데 이것은 여기는 예, 가로분은 필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옆에 보는 게 중에 예, 방울입니다. 방울. 방울에서 손이 6개 있는데 악기는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이게 어디서 이거 밀교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소리를 들으면 음악이 왜 이렇게 좋은가?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근래 보면 뭐 영상으로 많은 처리를 하는데 현대적인 것만 눈에 뵈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소리, 앞으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리, 음악, 악기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만 앞으로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악기 한 사람에다가 한 사람의 악사에다가 한 사람의 악기 악사 한 사람에다가 악기 하나 이런 생각만 갖지 말고 이런 생각이 다양한 생각이 있다. 이것을 인식해두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생각 이따 질문하시고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하시면 좋고요. 없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게 이제 대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심우성 선생님하고 제가 약조를 했어요. 선생님은 기약을 연구하시는데 반쪽을 연구하셨습니다. 백제에서 일본까지 가는 거. 인도에서 백제까지 오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채워넣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백제 기약이 됩니다. 이렇게 약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심우선 선생님하고 그걸 넣을 것이 없어 이거 넣었는데 심우선 선생님은 이게 악사로 취급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악사로 일기약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만 어디 있어 저거 볼때? 우리가 현재 지금 부르고 있는 게 일기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기약이라고 그러는데 일기약이라고 돼 있는데 저기를 뭐냐면 일기약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빼먹는데 핵심은 일기약의 핵심은요 도속군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속군질 이게 도라고 하는 게 이제 유가 사람들을 꾸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불교 용어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뭐냐면 천신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 세계.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 세속적인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집안에서도 뭐 생신이 되면 자손들이 다 오잖아요. 근데 큰 행사가 되면 자손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오고 많이 하는 데서 오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손님과 땅에서 갇힌 손님이 무리를 이룹니다. 그게 근데 대구는요 음악 하시는 분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들을 데리고 온다. 의붓 애들을 데리고 오고 둘을 부처님 앞에 모시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불교라고 하는 것이 고급 종교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서민들도 와서 믿는 종교다. 그래서 이 기약이라고 하면은 핵심적인 거죠. 대승불교가 아니면 기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소승불교 때는 기약을 못하게 했어요.
그게. 그런데 대승불교가 와서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야 되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내가 저쪽에 얘기했는데, 동서남북하고 동남서북이 다르다는 거. 동남서북은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게 해가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해가. 근데 이것은 우리 전통적인 방인데요. 동서남북은 뭐가냐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에요. 동서남북 속에는 바다가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암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항해를 하려면 동서남북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서양에서 들어온 방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동남서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고대 문화를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자, 악사 하나면 악기 하나다. 이런 가면. 그리고 이제 가면 얘기를 조금 있으면 할 텐데, 가면을 중국의 가면식으로 해서 벽사 가면이다. 귀신 쫓는 거다. 그것은 중국식 생각이고요. 내연기약이라고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손님 축하하고, 그런 손님들을 벽사를 하는 오는 게 아니에요. 축하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떠나서 다 할 수 있다, 종교를 믿을 수 있다, 이런 불교의 말하자면 전도를 위해서 설정된 거예요. 근데 나는 심성 선생님은 철두철미하게 일본식으로 해석을 내렸는데, 그나마 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양반은 이예로 선생님이 마당극으로 했는데, 양주 결산대가 뭐냐면은 관공서에서 손님들이 올 때 이제 올렸던 거거든요. 이게 특별히 올리는 게 별산대가 무대에 있는 거잖아요. 무대가 있잖아요, 거기. 근데 여기 요 근래 하는데, 요 근래 올리는 것은 무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가 없어요. 무언이에요, 무언. 그리고 마당극이에요. 마당극이고 묵화. 저는 묵화라고 하고 싶은데 탈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묵화를 쓰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특징인데, 심우성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들은 뭐냐면 일본에서 마당극이 무대극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 마당극으로 바꿔버렸어. 이 양반. 그래서 난 이걸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그래서 이게 백제 거다. 이게 거기는 백제를 거쳐서 갔는데 백제가 있어도 그게 없는 건데, 지금 거기서 살아남은 것이 양주 결산대다. 그래서 그놈이 가서 한다. 이런 논리예요. 말하자면 일본은 이 문화가 있는데 우리 건 없어졌다. 이런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에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칸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니, 화면 자, 저기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일본 아학에서 쓰는 가면인데요. 아마 이런 걸 처음 보셨을 거예요. 가면이 이게 저기를 보세요. 양쪽 코도 있고, 볼도 있고, 입도 있고, 사람 얼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얼굴이에요, 저게. 그래서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에 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이 있고, 또 밑에 그 두 개는 가면을 전부 뒤집어 썼어요. 이걸 장면이라고 합니다. 감출장자. 그냥 요것만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일본 아학에서, 좌방이 있고 우방이 있는데, 좌방은 중국 거고, 우방은 고려 거, 우리나라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사실 똑같은데, 여기, 이것은 중국 거예요. 중국 건데, 아학에서 나오는데 저렇게 머리도 길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막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는 것들은 너무, 단순 처리만 돼갖고 좀 소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이렇게
일등의 어떤 일본식의 생각만 가시지 말고 이렇게 한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정리하고 싶은 건, 왜 그 가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가면이 왜 그러면 중국 거나 이런 건 가면이 없는데 여기 것만 가면이 유독 있을까? 이제 이거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묵화라고 하고 싶은데요. 네, 묵화. 이제 동대사에서 일본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이번에 이걸 연구를 끝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에서는 고의적으로 미마지를 말하자면은 이 우리 기약을 연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거기 연구한 사람 보면은요, 전문가가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아마추어들이 슬쩍슬쩍 지나갔어. 이게, 이 연구를. 지나가서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동대사 요록이라는 책이라든지, 악가록이라는 책을, 이런 책을 핵심적인 책인데, 책을 보지를 않았어요. 보지를 않고 그냥 교훈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 그것만 갖고 그냥 했어. 근데 이제 심성 선생님이 지금 올리는 것은 1980년에 NHK에서 그걸 복원한 거죠. 그것을 갖다가 심성 선생님이 이제 올려서 지금 올린 거죠. 그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100개 공중기약을 한번 기획했었는데 다 실패하고 하나 살아남았어요. 최선 선생이 하는 그 미마디가 탈을 쓴다 해서 온 거 있거든요. 그것만 하나 살아남고는 다른 것들은 다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어야 될 게, 첫 번에 동대사 요록에 의하면 747년에 누가 하느냐 하면은 보리선나라고 하는 동대사 기약을, 그냥 동대사 행사를 주관했던 보리선나라는 스님이 오시는데, 그 스님이 일본에서 승정이라고 하는 직위도 받는데요. 50명이 와서 그 양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 국가에서 배회하는데, 그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하늘에서 오신 손님의, 당신을 하늘에서부터 온 손님이 모신다 그래가지고 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쓰고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이제 752년 그게 동대사 얘기예요. 근데 이 일본 분들은 동대사 그것을 뭐냐면 연극했다고 생각해요. 연극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었고 60명이 두의 그 반상에 있는 사람하고 한 사람 한쪽에서는 지금 요 근래로 말하면 그 예인 그룹에서 60명이 큰 북을 치고 주악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861년에 또 이번에는 그 앞에 할 때는 그 동대사에 비로자나 대불을 모시는데, 대불이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을 모셔서 개양 공양을 할 때 서울에, 말하자면 하늘에서 오신 손님이라는 뜻으로 하는데, 여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동대사 비로자나불이 목이 떨어졌어요. 갖고 다시 이제 그걸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두공양이라고 하는데, 어두공양을 세우면서 몇 시에 하냐면은 새벽 3시에요, 인시에. 그래 무슨 연극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뒤에 보면 뭐 문수보살도 나오고 뭐 그림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동대사 요록에 나온, 제가 볼 때는 내용 기약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천객들이 내려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박권
박광현이라고 박행광이라고 하시는 분이 12세기에 처음으로 만든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행진을 할 그런 걸 일본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탈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동대사도 있고 정창원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연극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연극한 건 아니고 그때 그걸 쓰고 말하자면 하늘에서 왔다고 축하연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 연극으로 본격적으로 8장, 9장, 10장, 열막, 우리말로 하면 9막, 열막. 열막 하는 것이 13세기에 교훈초에 나오는 그거예요. 근데 그건 한 자리에서 했어요. 근데 하나 차이가 났어. 이 아하고 이 저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기악하고 차이가 나는 거요. 일본 기악 아하건요, 조가 하나예요. 일월조라든지 뭐 반석조라든지 그 조 하나를 가지고 전체 행사를 하는데 이 기악은 안 그래요. 일월조도 있고 반석조도 있고 조가 몇 개의 조가 합쳐져서 하나예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기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는 걸 보면 자 횡적을 불고 일본 기악은 다른 것은 횡적만 부는 게 아니고 다른 악기도 이렇게 필률도 불고 이런 걸 부는데 뭡니까 하나 생각이 안 나네. 소도 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필률만 분다. 참 횡적만 분다. 그리고 여기 삼곡, 요곡 이게 허리에다 치는 요고가 있다. 이런 것이 특색이에요. 저기에. 그리고 악조가 많다. 이게 이제 기악의 특징인데 지금까지는 기악을 할 때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않고 탈만 쓰면 그냥 100개 거야. 이거 앞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 돼. 지금까지는 뭐 그것도 성공했다고 봐요. 사람들이 탈 쓰고 나오면 이거 100개 거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건 뭐 그것까지도 우리가 참 성공했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성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정리하면 하늘에서 비천기약이 있고 하늘에서 떠다니면서 악기하는 비천기약이 있고 또 하나는 경변기약이라고 하는 기약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연기약이 하나 있고 아까 하나 쳤나. 그 다음에 하나가 일기약이 있고 네 종류의 기약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큰 특징은 일본식의 연구 쪽에 너무 함몰돼 갖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식으로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관장임목을 해서 이제는 이게 일본에서도 주장을 못한다. 연구를 안 했어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하면 됩니다. 예. 미마지께서 기약물로 하셨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려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뭐 다한데 이게 오늘 얘기하려고 요체예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얘기 없습니까? 제가 듣기에 예. K기약 그리고 이제 구지명 교수의 그리고 이제 뭐 S기약은 신구 선생의 신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K기약, S기약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백제 공중기약 할 때는 조금 그런 얘기 냄새를 풍겼지만 지금은 K기약이라고 할 때는요 하도 사람들이 K자를 붙여서 이 기약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K자를 붙였더니 K기약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음악 하시는 분이요 그것을 그 현악이라든지 악기라고 해서 금방 음악하는 사람이 그걸 갖고 갔더라고. 그래서 효과는 좀 생겼는데 K기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국 스타일의 기약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인데 뭐냐면 코리안 스타일인데 어떤 거냐면 그게 불교라고 하는 대승불교라는 것이 있어서 부디스틱 댄스 뮤직. 그러니까
음악과 춤과 무용이 같이 합쳐진. 이게 초창기 때는요 댄스 뮤직이 아니었어요. 그냥 악기만 하는 것을 기악이라고 해요. 인도에서 있을 때는, 우리 여기 왔을 때는 불교적인 부디스틱 댄스 뮤직, 이렇게 저는 한마디로 기악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K기악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네. 음악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사가 있잖아요. 예, 가사. 이쪽에는 가사는 소개 안 된 것 같아서. 예.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 사자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그 교훈초에 보면 사자라고 하는 독립된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가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자라고 하는 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벽사라는 게 아니요. 임금이 오래 살기 위해서 기원하는 곳에서는 춤으로 항상 이걸 춘다, 이렇게 돼 있어. 말하자면 축하춤으로 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은 좀 알아둬야 돼. 아까 이제 악사하고 춤꾼, 말하자면 무기수, 말하자면 이런 사람하고 구분이 있는데, 솔직히 여기 뭐 여성들이 있지만 본래 춤추는 사람은요, 인도도 그렇고요, 받쳐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냥 절에다가 받쳐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못 팔기도 하고 막 거기서 말하자면 공양하는 거예요. 물건 주듯이. 그래가지고 이 악사는, 일본에서 악사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관리입니다. 임금이 이걸 배워요. 황제 천황이. 그래서 가르쳐주는 뭐 역사도 있고 이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늘 기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와서 리허설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오늘 저녁에 와요, 그 양반이. 저녁에 와서 아침에 행정을 한번 불어주고 그럼 다 가버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유지되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아프거나 죽었어. 그럼 아무도 몰라 이걸. 그래가지고 몇 번 끊겨서 다 없어지고, 특히 그래도 행적은 유지가 됐는데 어느 정도 춤은요 계속 끊겼어요. 춤은 악사는 국가관리 공무원인데 춤은 절 같은 데서 이렇게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끊겼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는 걸 아까 1980년에 NHK에서 교훈초 복원해서 한 것을 우리가 기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이나 뭐 인도 친구나 뭐 중국 친구들이 질 거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그냥 하는데, 특히 민속국박물관에서 책임을 지나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게 모주공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 이혜준 교수님 와 계시는데, 최혜준 최선 선생님 하시는데 많이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가면 이런 거 할 때 그걸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비천기약이라든지 경변기약도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하신다면 훨씬 더 활기차고 좋지 않을까. 또 뭐 좋은 질문 해주시면. 예. 현재 수학교를 지도하고 있는 청주대 성대환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연구사에서 어떤 새로운 개척의 장을 기약편에서 구정혜 교수님의 백제궁중기약, 이것을 현재 지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그동안 이혜구 선생님, 또 서현우 선생님은 일본 쪽의 연구 쪽 포지션 초점을 놓고 하셨다는데, 지금 KCI 등재했을 때 밝혀진 백제궁중기약 그 연구 논문을 보면은 그 전에 미마지가 중국에 가서 예필하고 문관계를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학생들이 깜짝 놀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학생들의 가장 큰 질문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연극적 장르로 가야 되느냐,
악가무적 장르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민간기하의 피를 그 연극적 장르로 풀 거냐, 악가무적 장르로 풀 거냐,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까 많은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했잖아요. 네. 뮤직 댄스라고. 댄스 뮤직이라고. 불교적. 네? 이렇게 되는데, 방금 거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불교라고 하는 말을 안 썼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합해서, 춤과 이걸 통합해서 안 썼는데, 그것을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요 하나 해석을 할게요. 일본 서기에 이게 612년에 이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에서 공부한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공부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내리냐면요. 이게 국자를 붙여요, 여기다가. 네. 오국에서, 오나라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했더니, 오나라하고 백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안 되겠어.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오자를 이제 일본어로 발음하다 보니까, 같은 쪽에 발음이 있는 쪽에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설, 국내설, 국외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맞추려고. 그런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요. 오나라가 아니고 오의 서울인 남경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돼. 남경. 이게 남경. 이 남경이 무슨 말이냐면요. 동진이라든지 그 남조 문화가 전부 다 남경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화가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끊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오나라가. 근데 그것을 해석하면 뭐냐면은 여기서 오라고 하는 것은 기약을 공부했다. 기약을. 그래서 이제 기약이라고 하는 게 아까 기약이 얘기했잖아요. 기약은 간단해요. 저기 하고 가명 쓰고 춤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본 사람들 생각이에요. 가면이 들어가야 돼. 그럼 가면이 어디에 들어갔냐? 이게 거기를 보면 가면이 들어간 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옛날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내를 다녔어요. 다니면 거기에 하늘에 또 천사들이라든지 제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있는 데서 채색을 멋지게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끌고 뒤에서 모시고 다니는데 나중에 좀 후대에 와서는 티베트에 있는 부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드디어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부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조속분집이라고 큰 행사할 때 잔치할 때 하던 음악을 한 것을 기약이라고 해요. 기약은 요 근래 여기 일본이나 이런 데 영권 사람들 보면 기약을 그냥 아무 때나 기약을 하는 줄 알아. 그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와서 축하해야 될 자리. 내가 볼 때는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제삿날쯤 되면 하늘에서 오시잖아요. 저기가 부모님도 오시잖아요. 그게 도속 같이 지내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도속입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도자를 이렇게 썼는데 불교라고 분명히 뜻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불교를 수용하기 위해서 유교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자를 쓴 거예요. 어떻게 답이 됩니까? 네. 또요. 이게 제가 그냥 모르기 때문에 이제 뜬금없는 질문이 네. 제가 이제 읽어본 거는 시경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시경은 그 당시에 이제 노래를 채집해서 정리한 거거든요. 네. 네. 이제 민간에 있는 것도 이제 풍이라는 방식의 이제 여기 노래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현실적으로 진선, 진미 하다고 할 때, 예, 진선은 가사거든요. 예. 진미는 노래하고 춤, 성과 용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거하고 이제 거의 뭐 시대로 봐서는 이제 KDR 이쪽이 이제 후대 같은데, 그런 거하고는 관련성이 어떻게 있을까? 이게 기약이라고 하는 말이요. 맨 먼저 기약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사실 축법호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 이제 구마라집이 이걸 보급했어요, 애들이. 그러면은 어디에서 그게 인도에서는 무슨 말을 기약이라고 번역했냐? 이게 이제 과제가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할 때는 아니 단어가 하나 있을 거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거기 사전에 보면 바디아라고 돼 있어요. 바디아. 이게 이제 이것이 길게 하면 바디아입니다. 바디아. 바디아라고가 되어 있는 건데, 조금 다른 걸 찾아보니까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투리아. 투리아가 이게 춤추는 거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보니까 8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 산스크리트어 그 사전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로 알았는데 8개의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바디아하고 투리아예요. 섞은 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거고, 이것은 이제 불교, 이건 이제 인도에 관한 음악이에요. 음악 얘기예요. 인도에 관한. 근데 이 기약을 그러면 맨 먼저 쓴 데가 어디냐면 공자가어라고 하는 데서 기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계집엽자 기약이에요. 근데 뭐냐면 궁중에서 하는 연이약이에요. 연이약. 그래서 우리도 여기 중국에 기약이 나왔습니다만은 연이약으로서의 기약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가사가 나오고, 가사가 이제 다른 말로 독립돼서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 악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사만 특별히 떼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는 그 가사를 넣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말이 각기 달라. 이게 말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행사를 할 때요, 저기가 됐어요. 말이 없이 그냥 무언이 돼버렸어요. 불교 얘기.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좀 지루하신 가서 빼먹었는데,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우주관이에요. 우주관. 아까 여기 악기를 치는데, 악기가 우리나라에서 검은고 악기가요. 검은고. 그 악기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가 얼마냐면 석자 6지 6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년이 366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위는 둥글고 밑에는 네모졌어 이게.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다. 그리고 이제 오연이라고 하면은 그게 줄이 5개니까 속한다. 뭡니까? 오행에 속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악기도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우주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검은고도 이것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주를 다루고 말하자면 중국의 전통적인 생각은요. 우주를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우주와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악기를 만드는데 8종류의 재료로 쓰잖아요. 나무도 있고 쇠도 있고 돌도 있고 가죽도 있고 바가지도 있고 이런 8가지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흙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 불교로 오면서 완전히 5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궁상각 지호 오음체계인데 인도 음악이 오면서 칠음체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해졌어요. 우리 홍 선생님 잘 아실 텐데
그게 우리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요. 그런 게 소지파라고 하는 분이 그 7원계를 갖고 왔다고 해서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 아까 얘기 나온 그 수미산에 있는데, 수미산에 동서남북에 천인들이 살아요. 하늘에 사는데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은 인간하고 달라서 얼굴이, 어떤 나라는 얼굴이 만월형이고 어떤 형은 이게 반달형이고 어떤 형은 사각형이고, 아까 나왔죠, 사각형. 또 어떤 데는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거상이라고 돼 있어요. 수레급자, 상자상자. 이 수레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아마 긴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상 자체가 우리가 가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얼굴인데 그 사람이 성격을 부여해갖고 그 얼굴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진면인데 그게 달라. 근데 불교에서 하나 생각을 해야 돼. 불교에서 뭐가 있냐면 화신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화신. 부처님은요 33가지 내지는 35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지. 그래서 저기 다른 어떤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본신을 본지라고 하고 땅지자.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화신을 수적이라고 합니다. 수적. 이렇게 하고 또 밀교에 오면은요 유출을 했다고 그래. 유출. 가령 이제 대일열애가 동서남북 거기다가 사람을 말하자면 보살을 내보내요. 보살을 내보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을 이럴 때 이제 이것을 내가 묵하라고 하는 이유는 중국 논리를 가지고 이거 설명할 수는 도저히 없는 얘기예요. 그건 엉터리요. 왜냐하면 중국은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다 귀신이 등장하거든요. 귀신도 좋은 신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위신이 등장해. 그런데 여기서는요 최고수가 나타나요. 불도 나타나고 보살도 나타나고, 그래서 하위신이 아니고 인간을 축하해 주러 오는 거예요. 특히 아미타 열애가 내용하잖아요. 사람이 잘 죽을 때쯤 되면 최고 상품이 되면 아미타 열애가 앞에 누구요? 관음보살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등장해가지고 삼성이라고 하는데 등장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안내해가지고, 나는 그 대목이 참 멋지다고 봐요. 죽을 때 아이고 나 죽고 싶어서 죽는다가 아니요. 하늘에서 그래도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내가 멋있는 생각 아닙니까 뭐? 네. 그 죽는데 그냥 아이고 나 못 살겠다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늘에서 그것도 요래께서 아미타 요래께서 멋있다. 그러니까 극락 정토라고 하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는. 하여튼 저기는 내용기약이라든지 일기약은 이렇게 그런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을 다양한 요소로 넣습니다. 오나라 왕도 오고,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저기도 오고, 불교 신자가 아닌 술 취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층들이 다 와서 축하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이렇게 못할 턱이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까롱이라든지 동대사 요록을 가지고 연구한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전문가 학자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어쩌다가 한번 얘기해서 여기 심우성 선생님 잘 불렀던 사또, 가등 등운가 이런 거 있어요. 그 사람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양반은 음악하는 사람이라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기악도 이렇게 그쪽으로 백제스님하고 수양인데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 태평하라는 보면은 지금도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 기자를 썼는데, 기약할 때 육하할 때
개젠몇 써서 기생기자하고 저기 재간기자 저기 이거 좀 기약이. 네, 그 기자가 네. 그 우리 사회 문헌에 보면은 네. 그게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혼용을 쓰는데 네. 뭔가 볼 때 태평하면서 사용하는 그 기생기자와 일반 우리가 교훈투나에서 일반적으로 뭐 일반 서기에 나오는 재간기자하고 그 개진여자 기자하고 그게 제가 차이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기생기자 때는 백제 악사와 무용수가 할 때 그 악기 편성에 대한 저 기자를 쓰고 저 기악일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심호선 선생님이 악기를 연주하는 어떤 때 그 탈을 연구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기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기자가 있던데 지금은 그걸 혼용해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지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이 기생 기자 쪽은 추후에 연구를 하더라도 재간 기자를 대한 기약을 한번 그쪽을 좀 세밀하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답이 예. 부록에 예. 기약이라고 하는 데서 자료가 쫙 나왔으니까 홍 선생님이 연구하신 거예요. 그 자료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약이라고 하는 것이 문헌이 그게 일률적이질 않아요. 내가 이제 이게 절망한 게 있어요. 이 연구를 하고. 이건 연구 아무도 못한다. 왜 못하냐 하면 음악이라고 하는 생각이 다 달라요. 음악이라고 하는 생각이. 무용이라는 생각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경전마다 또는 종파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내가 그냥 억지로 맞춘 거예요. 이런 거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게 이 통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약도요, 문자도요, 충철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인 쪽에다가 문자를 붙인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은데 저기는 범한서적의 번역을 보면 8개 중에서 간다르바가 있는 것만 개진여자로 쓰고 전부 다 사람인 자로 썼습니다. 이거죠. 썼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중시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미마지가 일본 누가 천상 그 양반이 글 쓴 게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양반이 고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승려가 기약을 할 수는 없어요. 금기사항이에요. 금기사항이고 뭐냐면 공양할 때만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공양을 할 수가 있지 없어. 근데 이제 스님 드디어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밀교에 오면 가능해요. 그게. 근데 밀교는 밀교야. 아까 현교가 아니야. 현교는 나타나는 거예요. 밀교. 그렇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이 네. 사실 이 오늘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교수님께서 이거 K기약과 실크로도 한국적 스타일 기약인데 지역 자치단체나 또 백작권 지역 또 이걸 하시면서 자료 수집 과정에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는 기대 콘텐츠를 거는 기대 어려웠던 부분. 네. 제가 이제 이거 하는 거 이 책을 말이죠 낼 때 어떻게 책을 집필했냐면 대학교 1학년에서부터 초보 전문가들 지향하는 쪽까지 읽도록 하자. 제가 그런 생각을. 그리고 이 책이 주로 책이 어디냐면 자료가 한문이에요. 거의 다 한문이에요. 그리고 백화문이고.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공부하는 사람들은 젊은 요근래 하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 자료를 가능하면 밝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연구하는데 이제 공부를 깊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그렇고 조금 더
중학교 1학년에서 한 3학년, 2, 3학년 할 때까지 읽는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쉽게 그렇게 말고 연구도 이런 거, 각도 이런 거 달지 말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요 중국 자료, 한국 자료, 기약 자료 이런 것을 아까 연구자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뒤에다가 붙여놨는데 이거 하는데 딱 2011년에 무령임금 12가지 비밀 제가 쓰고 2012년에 국제 세미나를 하면서 미마지 연구하는 뒤부터 딱 만 10년 걸렸습니다. 말하자면 만 10년이에요. 그냥 10년이 아니에요. 만 10년 동안 이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 행사도 아무도 참석 않고 맨날 너는 뭐하고 저렇게 앉아서 그러느냐 그래서 했는데 이런 걸 찾으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앞으로 이거 연구할 때 한자나 이런 백화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고 또 재료가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록이 5권짜리인데 그거 있고 또 뭐 그건 말고도 있어요. 근데 그런 자료는 구할 수가 없어. 이번에 좀 제가 좀 화나는 얘기죠. 좀 화났던 얘기는요. 요 근래 대학이 뭐가 돼 있냐면요. 일대학 저기로 돼 있어요. 대학이 모든 대학이 일도서관식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서울 안 가도요. 이런 데 가면 다 이렇게 보내주고 이래요, 자료를. 그래서 제가 동대사요록은 저기서 대구대학에서 빌려왔고요. 또 아까록은 청주대학에서 빌려왔고요. 또 뭐 이렇게 고대만인데 이런 데 있는데 서울대학교라는 데에서 주장관이라든지 중앙도서관은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어요. 조금 그런 거 갑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울대학에서 연구를 해 그렇게. 근데 당신들 그런 쪽이 없잖아요. 연구가 그쪽에 연구가 뭐 있어 그쪽에.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갑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연구 환경이 엄청 달라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걸 연구했냐? 지금 뭐 일본에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기약을 뭘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그냐면 야후, 제건 야후를 보면은요, 일본에서 지금 기약 어떤 공연을 해서 보건 행사를 했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빠이두, 백도, 그런 것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거 찾으면은 저기 환경이 달라져서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좀 아까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안 해가지고 말하자면 밥에 넣고 뜸을 안 들인 밥을 내놔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적어도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모아서 해놨으니까 연구할 쪽은 돼 있다. 근데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이것은 하나의 연구 성과가 아니라 연구의 시작이다. 연구의 과정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거의 정리가 끝난 것 같은데 또 뭐 하시면